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5월 18일 토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날에 지금 비가 밤에 오후에 와가지고 새벽 한 4시 정도까지 거의 40mm 이상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방제를 하고 한 5일 만에, 그래 5일 만에 이제 방제를 하려고 정규 방제를 오늘 살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포한 약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살균제 맘모스라고 되어 있네요. 사과에는 검은별 무늬병, 붉은별 무늬병, 전무늬 낙엽병, 갈색 무늬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맘모스. 그 다음에 살충제, 콩코드. 사과에는 사과꿀 나방, 썩떡나무 노린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방하고 노린재 되는 거거든요. 콩코드.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를 하나 더 제가 살포를 했어요. 살충제 페로팔 되어 있네요. 요거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사과에는 사과응입니다. 응애. 그 밑에 보면은 뭐 전박이응애, 차응애, 뭐 창응애, 전박이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페로팔. 요거는 응애 약입니다. 응애 전용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계유제를 살포를 하고 응애 약을 한 번 더 살포를 지금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응애 약을 달라 그래서 응애 약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살균제 하나에 살충제 2개 이렇게 살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연면 시비, 이제 실질적으로 연면 시비를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칼슘을 연면 시비를 같이 혼용해서 해줬습니다. 그래 이제 사과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과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좀 엄지손가락보다 더 커졌습니다.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솜털이 거의 웬만큼 다 벗겨졌어요. 이제 거의 벗겨진 상태고요. 그래 저번에 이제 그 진딧물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 진딧물 없습니다. 깨끗하게 없어졌고요. 잎도 요래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래 지금 약을 살포해 놔서 그런지 잎이 조금 말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딧물 깨끗하게 없어졌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사과가 이제 많이 젓가 1차 젓가를 끝내고 나니까 많이 굵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번 영상에 제가 연면 시비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면 시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 이제 금방 보신 것처럼 사과의 솜털이 벗겨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젓가 이제 거의 마무리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1차 젓가를 인력 수급이 좀 안 돼서 조금 늦어지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근데 늦어도 5월 25일 6월 전에는 1차 젓가를 마무리 해 주시는 게 비대에도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 이제 오늘 이렇게 사과도 이제 보셨고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연면 시비, 제가 이제 칼슘을 연면 시비 했다 혼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 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우선은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보통 뭐 1kg에서 2kg 사이
뭐 3kg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1kg에서 한 2kg 정도만 해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면시비는 도움을 주는 거지 뭐 그걸 전체적인 걸 바꿔주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계유제 살포할 때 요소 1kg랑 그 다음에 붕산 500g이 아니라 300g 이렇게 살포했다고 혼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이렇게 시기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잎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요소랑 마그네슘을 혼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해줘가지고 힘을 좀 실어주는 거죠. 나무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나무 수세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약하다 싶으면은 연면시비로다가 요소를 좀 넣어서 살포를 해서 수세를 좀 올려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소는. 그래서 요소는 뭐 그 시기마다 그런 게 있을 때 살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뭐 1kg에서 뭐 3kg 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2에서 3회 정도 해줌으로 해가지고 잎이 이제 엽록소 생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고 잎이 이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 잎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연매시비 해주거든요. 그래 잎색을 조금 더 푸르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제 부사계열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연면시비를 해 주셔가지고 잎을 강화시켜 줘야지 갈반에도 저항력이 좀 생기고 잎이 튼튼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장마철에 이제 이렇게 막 비가 막 자주 오거나 이래서 강화순 장애도 잘 못하고 했을 때 이제 한 1, 2회 정도 이렇게 마그네슘을 연면 살포해줘서 특히 이제 부사 계열의 이렇게 나무들은 해줘서 잎을 좀 강화할 수 있게끔 갈반에 취약해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붕산. 제가 이제 기계유제 살포할 때 붕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500g 정도 살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 붕산이 이제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은 붕산은 그 이렇게 꽃대 꼭지 길이 꽃대를 길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30년 가까이 된 홍로밭 냉해로 작년에 너무 짧았고요. 평년에도 냉해를 없어도 꼭대가 좀 짧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랬는데 작년에 너무 짧아서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붕산을 살포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살포했더니 꼭지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다. 냉해도 없었지만 홍로는. 그래서 확실히 붕산을 500g 봄에 기계유제 살포할 때 넣어주시는 게 효과가 좋다는 거. 그리고 붕산이 또 하는 역할은 칼슘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거나 할 때 붕산을 살포해 놓고 이렇게 칼슘을 이렇게 살포하게 되면은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붕산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미노산 포도당. 아미노산하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뭐 5월 초나 이럴 때 이제 잎이 이제 새로 나오고 약한 시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과도 이제 수정이 되고 뭐 이제 수정이 될라 할 때 비가 자주 오거나 그 다음에 야간에 기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럴 때에 이렇게 강화성 장애를 제대로 못하고 추운 날씨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기온이 그럴 때 이렇게 생육에 이렇게 자라는 거 이렇게 잎이 정상적으로 막 활동을 해야 될 시기에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예방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미노산하고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상가리. 뭐 인상가리는 뭐 저는 연면 살포는 거의 안 해요. 안 하는데 인상가리는 뭔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뭐 도장지 억제 효과도 있고 뭐 착색에도 도움이 되고 당도도 올려주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살포 시기는 6월 중순에
뭐 연속으로 2회 정도 해가지고 1kg 정도 살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줄 때는 한 2kg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땅에다가 인삼가리를 조금씩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면 시비는 인삼가리를 안 해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칼슘, 칼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칼슘은 좀 굉장히 좀 연면 시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칼슘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과나무가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휴먼기가 끝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잎이 나오면은 제일로 부족하고 항상 부족한 게 칼슘입니다. 칼슘. 매일 이제 이렇게 칼슘을 뭐 토양에다 시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흡수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포 양은 뭐 1kg에서 2kg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칼슘을 살포할 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한낮에 온도가 높을 때, 햇볕이 따가울 때 이렇게 만약에 2kg라 그래서 2kg를 넣고 살포를 하게 되면은 잎이 타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잎 테두리가 이렇게 타요. 노랗게 까맣게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칼슘을 연모에 살포하면서 생기는 이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잎을 건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잎이 테두리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고온이나 더군다나 낮에 살포하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래 이제 뭐 칼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질산칼슘, 그 다음에 인산칼슘, 초산칼슘, 염화칼슘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질산칼슘하고 인산칼슘은 저희가 뭐 이렇게 가수하면서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고 그 연면시비래요. 그 다음에 초산칼슘이랑 염화칼슘을 저희가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초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고 조회성이 좀 낮습니다. 조회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약을 살포할 때 이제 물기가 이렇게 물에 이제 혼용을 해가지고 살포를 하기 때문에 물기가 이제 잎에 묻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은 흡수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초산칼슘은. 그 반면에 이제 염화칼슘,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흡수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데 수용성 염화칼슘이라고 농업용 연면 12용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한 25kg 정도 되는 게 그런 거를 보셔가지고 사셔가지고 살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이제 뭐 염화칼슘이 하는 역할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착색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 착색에 도움을 준다는 게 이렇게 수확 시기 전에 이렇게 칼슘을 이렇게 살포하면은 질소질을 흡수하는 양이 현저히 칼슘을 먹게 되니까 질소질을 덜 먹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착색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도장지 억제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과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홍로 같은 경우에는 밀 증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뭄 같은 경우에는 고두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밑에 이렇게 칼슘을 이렇게 봄에 이렇게 뿌려주고 해도 실질적으로 잎이나 사과에 칼슘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게 현저히 작아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잎이나 사과에 직접적으로 칼슘을 흡수시키려 그러면은 연면 시비를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잘 연면 시비 해줘야지만이 이렇게 생육이나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지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 이제 6월 달에 이제 하분하기에 인산칼슘을 이렇게 뿌려줌으로 해가지고 꽃눈이나 이제 그 다음에 수정률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7월 이전에 이렇게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7월 전에 흡수를 해줘야지 흡수 효과도 그렇고 7월 이후가 되면은 흡수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똑같은 양을 살포해도. 그래서 7월 전에 칼슘을 이렇게 최대한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연면시비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자체를 이렇게 뭐 단독으로 살포하면 좋긴 좋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오늘 오전 이제 12시가 다 됐는데 계속 이렇게 약을 살포하고 하면은 다 이렇게 단독으로 살포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바쁩니다. 예, 그래 다들 뭐 저가도 하셔야 되고 유인도 해야 되고 유목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가하느라고 이제 또 나무 밑에 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초기를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이 많기 때문에 연면 살포할 때 약을 갖다가는 살포할 시기에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하시는데, 연면 시비가 이렇게 부작용 없게 하려고 그러면은 양을 좀 줄여서 뭐 2kg라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kg라든지 이렇게 해서 살포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2kg라 그래서 2kg를 막 이렇게 상온에 막 온도가 낮에 더운데 막 살포를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다하게 이렇게 혼용을 해가지고 살포를 하시는 건 안 좋고요. 그래 이제 연면 시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면 시비는 도움을 주는 거지 뭐 큰 역할을 해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사과 농사하면서 제일로 이렇게 연면 시비에 맹 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칼슘입니다. 칼슘. 칼슘은 항상 부족한 만큼 보충을 해주면은 나무가 수세도 그렇고 안정을 찾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염화칼슘은 상온에 살포하시면은 이렇게 잎 테두리가 타버립니다. 이렇게. 그래 지금 이렇게 깨끗한 잎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잎이 타기 때문에 잎이 타지 않게끔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잎이 모든 역할을 거의 한다고 보면 돼요. 사과의 비대에도 이렇게 영향도 주고 착색, 그 다음에 이 또 저장양분으로 나무 수세를 또 이렇게 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면십이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칼슘이라는 거. 그래서 칼슘을 잘 이렇게 연면 시비하셔서 올해 좋은 상품 생산할 수 있게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